오늘 주제는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점, 그리고 중국 취업과 국내 중소기업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질문 중에 정말 대다수가 중국 취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오늘 정리해서 좀 얘기해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기업을 또 한 3년을 다니고 지금 공공기관을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기업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엔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사기업보다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써야 되니까 좀 더 쉽지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돈 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라는 게 10억, 20억이 아니에요. 100억, 200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000억입니다. 1000억.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70%가 넘어야 돼요. 이러지 못하면 실적 미달성입니다. 이게 재밌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쪽은 어차피 경쟁 그런 사회잖아요. 시장 경제가 있고 경쟁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쟁사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딱 순서가 있어요. 그걸 딱 지키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보고서가 이메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공문 같은 것도 이메일로 씁니다. 회장 보고 이메일로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사기업은 정년이 보장이 안 되죠.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년 보장이 된다는 거. 그게 왜 정년 보장이 안 되냐면 사기업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뛰어난 사람들만 리더 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연차순이죠. 큰 문제가 없다면 연차순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은 진짜 이게 살아남으려고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을 했잖아요. 영업사원의 그 성과가 어떤 걸로 나오겠습니까? 매출이에요. 매출 달성액이 몇 %냐? 이거에 따라 달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부 평가나 그 다음에 토익 이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승진 시험 볼 때, 예전에 사기업에 다닐 때. 하지만 공공기관은 거의 실적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인사고과가 제일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논술 같은 시험도 좀 보는 걸로 이제 진급 시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중국 취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국내 중소기업을 가는 게 낫냐, 이 두 가지 주제인데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는 분마다 모두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골자는 그래요. 저는 거의 한 80% 중국 취업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중국 취업보다 그냥 국내 중소기업을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해외로 진출한 대기업의 지사, 중국 지사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중국을 가셔도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중국 지사를 갔을 때 거기 나쁘지 않은 회사의 그런 중국 지사였거든요. 완전 사무실이 창고인지 사무실일지도 모를 그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회사 중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중국에서 그만두고 그쪽 다른 본사로 갔는데 야, 진짜 이거는 좀 심했어요. 굉장히 어떠한 체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진짜 회사 매출은 바닥을 이렇게 꽂고 있고 저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육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와가지고 있는 거 다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영업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퇴사할 때 알고 보니까 기획부서였어요. 저는
그건 알지도 못했어요. 기획부서였는데 영업일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영업일만 했으면 다행이지. 영업일만 한 게 아니라 그 무슨 저희가 매장 관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마케팅 하면 마케팅 그거 조사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었지? 또 무슨 재무 쪽 그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재무일도 조금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중국인 신입사원들 뭐 이력서를 검토를 하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진짜 와가지고 그냥 잡일, 그러니까 조초서에 나오는 조충범 씨 포지션 있죠? 잡일 다 하는 포지션, 그런 거를 좀 했습니다. 중국 취업은 아무리 대기업의 중국 지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소기업 수준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금도 얼마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취직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노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52시간 해가지고 그 52시간 일 못 시키죠? 근데 중국 법인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잖아요? 이거 안 지킵니다. 절대 안 지켜요. 근데 그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중국은 옛날부터 이거 있었어요. 노동청에서 그 회사 단속을 와서 야 너네 왜 직원들 48시간 넘게 일 시켜? 너네 이거 하지 마. 이래도 그 한국 회사의 중국 법인은 아니다. 얘는 한국인이야. 중국 노동법 전혀 영향 없어. 괜찮아. 한국은 52시간이야. 괜찮아. 이래요.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딱 감사가 와요. 직원들 52시간 시키신 거 아니세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요? 이러면 아닙니다. 얘는 중국 그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중국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혀 보호를 받지가 못합니다. 무슨 뭐 산재보험, 무슨 뭐 고용보험 이런 거 혜택 전혀 못 받아요. 근데 중국 취업에도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이게 중국에서는 연봉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연차별로 따져봤을 때 6년에서 7년 정도 일하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6, 7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연봉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중국 취업을 하시려면은 거기서 정말로 중국에서 좀 미래를 보고 일하실 분 아니시면 추천을 안 드려요.